자, 그럼 이어서 이제 조금 어려운 개념으로 넘어가 보죠. 그래서 이제 신경생리 쪽으로 넘어가서 먼저 해부 파트, 도대체 자율신경계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 몸에 어떤 부분에 숨어 있고 이 신경 가지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 신경 해부 측면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익숙한 개념인 이 뉴런부터 살펴보죠. 이 뉴런은 잘 아시는 것처럼 신경세포를 얘기하는데, 우리 신경계에 있는 세포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 즉 전기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세포들을 뉴런, 보통 신경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뉴런들은 결국에는 신호를 자발적으로 생성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실온을 받아서 전기적 신호든 화학적 신호든 어딘가에서 연결된 누군가로부터 신호를 받아서 그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보통 액션 포텐셜이라고 하는 전기적 신호로 짜잔 변환시켜서 그 신호가 이 엑손이라고 하는 축삭이라고 하는 구조로 전달이 된 다음에 이 말단에서 보통 화학적인 방식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쫙 내뿜는 방식으로 이렇게 다음 뉴런으로 전달하는 쪽으로 작동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타고 가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즉 우리 원심성 운동회로에 해당하는 뉴런들은 어떤 작용기, 뭐 근육을 수축시킨다던가, 우리 자율신경계에서 보는 어떤 글랜드, 세무로 분비 세무로 연결이 돼서 어떤 물질을 분비시키는 역할을 한다던가, 대부분 어떤 액션을 만들어내는 쪽으로 작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어딘가에 원초적으로 올라가면 우리 뇌의 어딘가에는 가장 처음으로 전기적 신호를 만들어내는 뉴런도 있을 겁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이 뉴런들은 신호를 받아서 전달해주는 역할을 주로 하고, 이 생긴 모양은 우리가 흔히 이렇게 머리가 있고 이 가지가 이렇게 막 산발머리처럼 뻗어나가고 있고, 이 뒤에서 꼬리가 달려서 다음 뉴런으로 전달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뇌 속에 보통 뉴런이 860억 개 정도 있고, 각 뉴런과 뉴런 사이가 연결이 되는데, 이 시냅스라는 아주 좁은 틈을 통해서 연결이 되는데, 한 뉴런이 다음 뉴런으로 연결되는 과정이 보통 1대 1000 정도로 연결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하면은 굉장히 끝도 없이 이야기가 길어지겠지만 대부분 잘 알고 계실 테고, 오늘은 이 자율신경계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조금 압축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뉴런은 한 모양으로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을 때는 보통 여기 3번에 해당하는 모양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데요. 이게 보통 이게 일반적으로 이 대뇌 피질에 있는 세포들이 보통 이런 모양으로 많이 생겼고, 이 뇌 속에서 좀 일반적으로 생긴 모양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이렇게 민머리 모양으로 생겨서 뻗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요. 2번, 4번이 우리가 오늘 공부할 자율신경계에서 조금 더 많이 나오는 타입일 텐데, 이 머리가 중간쯤에 있거나 이렇게 가지를 쳐서 이렇게 머리가 따로 좀 문어 같기도 한데 이렇게 뻗어 있고 양쪽으로 다리를 뻗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쪽이 전기 신호를 받는 쪽이 되고 한쪽이 내보내는 쪽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자율신경계의 구조물들 보면서, 아, 보통 이런 식으로 생긴 놈들이 얘들이겠구나 하는 게 감이 딱 오시는 친구들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시냅스 역시 모양이 조금씩 다릅니다. 왜냐면 이 붙는 쪽이 보통 꼬리로 뻗어 나가서 머리 쪽에 붙어주면은 제일 좋은데, 이 말단이 어디에 붙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특히 이 시냅스와 시냅스 사이의 연결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마지막 작용기에 붙을 때는 조금 달라지게 되겠죠. 예를 들어 뭐 근육에 붙을 수도 있고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혈관에 붙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을 다 알 필요는 없겠으나, 역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자율신경계를 이해할 때는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신경들과 신경들 사이에, 뭐 그냥 머리에 어딘가에 소마에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신경세포체 중간에 이렇게 붙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엑손 중간에 뜬금없이 가서 붙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식대로 이렇게 덴드라이트 돌기와 엑손 터미널 돌기가 딱 붙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모양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지만, 반대로 작용기에 가서는 그냥 세포 외 공간에 신경 전달 물질을 쫙 뿌려버린다거나, 아니면은 혈관과 붙어서 혈류 속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뿌린다거나, 이런 방식의 시냅스도 가능하다.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하겠습니다.
공부가 조금 깊으신 분들은 이 화학적 시냅스와 정기적 시냅스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냅스는 기본적으로 이 신경세포들 사이를 연결하는 아주 좁은 틈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화학적 시냅스, 케미컬 시냅스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단에서 한쪽이 끝이 있고 한쪽은 받는 쪽이 있겠죠. 그래서 한쪽 끝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뉴로트랜스미터라는 화학 물질을 이렇게 캡슐에 넣어서 탕 분비를 하면 그 캡슐에 담긴 물질들을 받아서 이 다음 친구가 이 수용체에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을 받은 다음에 그 어떤 물질을 어떤 수용체가 받았냐에 따라서, 즉 이 뉴로트랜스미터와 그 수용체의 조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신경 신호를 조절을 합니다. 즉, 이 뉴로트랜스미터가 뭐냐에 따라서 물질 자체가 다르니까 그렇게 신경 신호 전달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는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이라도 수용체가 다르다면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조합으로 신경 신호를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뉴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뉴런 구조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렸죠. 860억 개 정도 있고 1대 1000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그 구조만 해도 복잡한데 사실 이 신경 전달 물질과 리셉터의 조합까지 가면 수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 신경과학자들이 이제 현대 아주 좋은 기술들이 많이 나와 있음에도 고생을 하고 있고, 반대로 그 일부만 모방한 인공신경망 같은 이 현재 AI 기술들이 엄청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죠. 조금 옆길로 샜는데요. 아무튼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 정기적 시냅스라는 게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대부분 화학적 시냅스를 살펴보겠지만 이 정기적 시냅스라고 해서 사실상 구조적으로 조금 다른데 이 친구들은 시냅스처럼 생겼지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통로를 만드는 형식으로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아주 가깝게 붙어서 실제로 통로를 뽕뽕뽕 구멍을 만드는 형태로, 보통 갭 정션이라고 얘기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게 필요한 이유는 이 구조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신호가 전달되고 여러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빠르게 동기화가 일어나야 되는 경우, 그럴 때 이 정기적 시냅스로 인체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같이 수축을 콱 해줘야 되는 심장 근육이라든가 빠르게 시각 신호를 처리해야 되는 망막, 그리고 내장 소화관 운동 기능 중에서 빠르게 신호가 동기화돼서 움직여야 되는 뇌장근, 이런 일부들에서 정기적 시냅스라는 구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일단 시냅스라고 하면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 분비를 통해서 신호를 전달하는 이 화학적 시냅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시냅스를 한 번 더 살펴보면 아까 오늘 공부할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설명을 드려서 제가 정리를 한 번 더 해봤는데, 일단 이렇게 뉴런과 뉴런 사이에 연결되는 이런 모양의 구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파고들면 신경과학 한 학기 주제가 되겠지만, 오늘은 이렇게 말단과 말단 사이가 보통 이렇게 만나게 되고 이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구조가 이 앞에 있는 뉴런에서 전기 신호가 빠바바박 전달이 되면 그 전달된 전기 신호가 이 화학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는 쪽으로 작용을 해서 이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을 다음 신경세포가,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수용체들이 그 물질들을 캐치를 해서 그 다음에 이 다음 신경세포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그래서 신경신호가 또 정기적으로 생성돼서 그 다음으로 전달되거나 아니면 전달이 안 되거나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되겠고요. 이어서 뉴런에서 뉴런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뉴런에서 이제 마지막이죠. 어떤 일을 하는 어떤 액션을 일으키는 작용기, 이펙터로 연결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운동신경이 종말단이 쭉 가서 근육세포에 가서 붙는 경우죠. 그러면 운동신경 말단에서는 보통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반응해서 근육들이 수축하는 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율신경 역시 마찬가지죠. 자율신경도 우리가 원심성, 밖으로 나가는 주로 운동신경 쪽으로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자율신경도 결국에는 대부분 내장이라든가 내장근이라든가 아니면은 분비샘들, 혈관 이런 쪽으로 가서 붙어서 말단에서는 신경세포와 신경세포들이 붙는 게 아니라
말단 작용기와 연결되는 그런 구조들로 되어 있고, 이때 어떤 물질을 분비하느냐, 그리고 앞에 누구랑 연결되어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패턴이 다양하게 바뀌게 됩니다. 신경전달 물질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정리를 하려고 한 장 만들어 왔는데요. 어쩌보니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네요. 그래서 보통 뉴로트랜스미터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적 시냅스에서 보통 얘기를 하고, 이 뉴런은 정기적으로 온 액션 포텐셜이라는 신호를 이 화학적 신호로 변환해서 다음으로 전달을 하고, 그 신호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다시 정기적 신호로 만들어서 바꾸고,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전기화학, 전기화학 이렇게 신호를 코딩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뉴런이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뉴런이 있고, 그 다 만들어내는 신경전달 물질도 다양하고, 그리고 그 다음 친구가 어떤 수용체를 가지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도 같은 뉴로트랜스미터라도 다른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